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관리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관리계획 내용. 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내용.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광역도시기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수업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자,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내용 뭐라고 했어요?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지가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한 거. 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5개. 뭐 있어요? 개도시 수입. 개도시 수입하자. 용도구역. 그죠? 기. 기반시설. 사.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입안은 수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광역기본은 승인한다, 승인받는다 그러잖아요. 관리계획은 결정한다라고 그래요. 결정. 자, 그러면 지구기사지를 입안하는 입안 절차가, 즉 수립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다가 도로 이렇게 놓겠습니다라고 입안할 거예요. 자, 절차 어떻게 됐어요? 기초조사하고 또 주민의 의견 청취하나요? 의견 청취 방법이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합니다. 광역기본은 기공지수 했잖아요. 여기는 기열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똑같아요. 기열지입해서 입안합니다. 입안하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심결, 결정했으면 결정권자가 고시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구기사지 입안은 원칙은 6명 해요. 누가 한다고? 여기서 인천시 안에서는 관할구획장이 6명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그죠? 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이 지정도 해주지만 직접 위반할 수도 있죠. 또 도지사가 지정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위반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은 8명이에요. 이걸 서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국장. 그리고 여기 6명에 4명이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 있고 도지사 있죠. 이 5명을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여기 있는 2명 시장, 군수. 이들이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예요. 국장, 시대사, 시장, 군수. 우리 이들 다라고 그래요. 아까 광역도시 또 이들이 다 나왔죠. 근데 기본계획은 누가 안 나왔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빠졌죠. 기본계획 도지사 빠졌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볼 텐데 여기서 위반과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꼭 체크할 거 뭐 있습니까? 자,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 제한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물어볼 때는 제일 잘 물어보니까 왜 우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주민의 위반 제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주민이 위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반권자에게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있죠.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개 기억합니다. 뭡니까? 기, 지, 산, 대, 이. 기지산대. 누가? 주민이. 기지산대. 누가? 주민이. 기지산대.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 그죠? 근데 제한할 때 오다 가다 손 들고 제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한시 관리 계획 도서와 그리고 그를 설명하는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한합니다. 제한해. 그리고 또 동의서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동의 얻어서 해야 되죠? 네, 동의서 첨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의는 동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반 시설은 얼마? 요놈만 5분의 4. 이해관계 충돌하니까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지산대 2분 3분의 2.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이 제한할 때 동의에서 이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딱 하시고, 자, 그러면 기반시설 5분의 4, 그리고 이상의 동의 얻어서 제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3분의 2,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 제가 물류센터 유통단 조성하고 싶으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셔서 제한합니다. 3분의 2.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 좋은 돈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쪼는만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입니다. 이것들 보시고. 그런데 이 기지산대입 제한하는데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해야 된다. 모두 갖추어서. 자, 먼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이상 해야 돼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어야 돼? 보전적인데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지만 그 지정 제한할 수 있는 그 전체 면적 중에, 면적이 1만 3만 미만이었잖아요. 전체 면적 중에 삐리리가 차지하는 지역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지역이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지역은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입안 절차에서는 주민의 입안 절차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기지산대입 제안했어요. 제안했으면 반영 여부 통보해줘야 되죠? 반영 여부 통보는 몇 일이나 해요? 45일이래. 제안했으면 입안권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반영 여부 통보를 45일 이내 통보해줘야 돼요. 주민이 제안하면,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제안했어요. 제안해서 입안권자가 입안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익이 발생하는 자예요? 제안자가 수익이 발생하니까 입안권자는 제안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여기를 전부를 부담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입안 제안 절차에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입안 결정 절차에서 잘 틀리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자, 인천시가 이 내용을 입안할 거예요. 입안할 때 기초조사 해요, 안 해요? 도로녹기에서 기초조사 CC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 여기 무엇을 포함해요? 플러스 시키는 것. 뭐 있습니까? 기본계획 할 때처럼 기초조사 CC하는 것처럼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플러스 환경성 검토도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죠. 기초조사 내용을 할 때 토지 적성평가도 하고, 재취약성 분석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놈들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요 규정이 나오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모두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우리 법에서는 위반하는 내용 중에 공통 생략, 기초조사도 안 해도 되고, 토지 적성평가 안 해도 되고, 재취약성 분석 안 해도 되고,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공통 생략사. 뭐가 공통 생략? 관리계획 내용 중에 뭐? 요놈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가 어찌고저찌고, 지구단위가 어찌고저찌고, 지구단위가 어찌고저찌고 그러면 그런 단어가 보였다. 그러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돼요. 지구단위 어쩌고 저쩌고 났다. 그런데 그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만 좀 조심해보자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다 개발되고 나지가 없어요. 전체 대지 면적의 나대지가 2%도 안 된대.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 이런 숫자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지구단위 계획의 너비 몇 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지구 단위와 관련해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된 내용을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할 때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공통 생략사항은 어떻게 외웠다고요?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딱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구 뭐 용도지구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쪽에 있는 관리 위반 내용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시험 토지 적성평가 생략하시고 그래서 이건 공통 생략사항이고 또 별도로 우리 부에서는 이런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를 위반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면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5년 내 실시됐다면 생략할 수 있죠. 그럼 아까 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대로 마찬가지. 그런데 자 적성평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우리 보면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 몇 개 포인트만 잡았어요. 결정된 시설 부지 안에 관리기 위반할 때 뭐 생략할 수 있다고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어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 안에서 이런 말 나오면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적성평가 생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까요? 3번인데 틀리신 분. 자,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한 내용이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죠? 자,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토지 적성평가 할까 안 할까?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할까 안 할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자, 용도적 지정 변경입니다. 적성평가. 자, 토지 적성평가가 근데 뭐예요? 적성평가는. 토지의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체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그 체유효 이용, 토지에. 자, 그러면 적성평가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보전지역이 개발로 바뀔 때 적성평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에는 보전지역이 있고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뀐다든지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뭐 이런 주거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개발로 바뀔 때는 적성평가 해야겠죠. 자, 그런데 용도지역이 보전인 용도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어차피 다 보전이 되면 농림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적성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바뀐대요. 그때 적성평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개념. 이렇게 용도지역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지역은 그렇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적성평가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적성평가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이 개념.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적성평가 한다고요?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틀리기 쉬운 것만 참 적어놨으니까.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나는 귀찮다. 이거 공통만 알면 안 됩니까? 알아도 됩니다. 자, 좀 여유 있으신 분 요거 보시라는 이야기고. 나 여유 없다. 그럼 요것만 알아요. 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그러나 이제 요거 하나는 알아주셔야지. 환경성 검토 생략하는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환경은 공통 생략사항은 당연히 환경성 검토 생략할 사항이죠. 근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돼. 그러면 환경성 검토에서는 제일 큰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거든.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면 사실한 환경성 검토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환경이 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환경성 검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공통 생략상 안 해도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지구와 해제는.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고?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환경은 환경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절차에서 요 놈이 잘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서 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뭐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이거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뭐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생략 좀 하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광역이나 기본은 절차가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아까 공청회 반드시 개최하라고 그랬지.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은 이 기혈지배 협심계획 관리계획은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관리계획은 구속력 계획인데 그런 절차를 생략해버리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니까 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관리계획은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이방권자가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이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심이 생략할 사항들이 있다는 이야기. 자, 어떨 때? 생략할 사항은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장관이 요청하면 이방권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변경입니다.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 그러면 우리 법에는 이제 경미한 변경이 좀 몇 개 열거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미 결정된 시설 부지. 자, 이미 결정된 시설 부지 몇 퍼센트 미만의 변경. 5% 미만은 경미다. 결정된 시설 부지 5% 미만.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은 도시적 축소에 따른 축소. 서울시는 다 전부가 도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은 경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밀을 요한다고 요청이 있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데 원래 심의,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잖아요. 그런데 공동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공동심의하라고? 관리 내용 중 요거. 지구단위 계획은 주로 건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공동심의를 해서 결정해라. 지구단위 계획은 공동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심의. 그리고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위반보다는 결정이 중요하죠. 결정이 일에 매도 붙이는 겁니다.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원칙은 자, 여기에서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위반했으면 자기가 결정해. 국장도 위반했으면 자기 결정해. 그러니까 결정은 시도지사가 직접 그리고 시정군수 신청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시군지역에서는 시정군수가 위반만 하지 결정의 권한은 없어요. 도지사가 결정해줘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군수 신청에 결정한다. 그러나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그런데요, 시정군수는 여기 6명 중에 우리 도안에 있는 시정군수는 위반만 하지 결정은 예전에 못했죠. 권리가 남용되니까 도지사가 이 내용들을 결정해줘야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시정군수가 위반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생겼죠. 뭐예요? 관리계획 내용 중 연호. 이게 항상 문제죠. 연호이 누구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연호는 시정군수가 위반도 하고 자기가 위반했으면 자기가 결정해요. 자, 계획과 구역. 자, 이것은 시정군수가 자기가 위반했으면 자기가 결정합니다. 시정군수가 결정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이 시험에는 이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를 잘 물어보더라. 그죠? 자, 그러면 어떨 때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자기가 위반한 건 자기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위반한 것은. 그리고 국장이 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지구기사지 중에서 제가 센 놈이 뭐라고 했어요? 용도구역. 근데 용도구역에는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개도시, 수입, 개발자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채소구역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국장이 해야 되는 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그린벨트 푸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원래 시도의사가 하잖아요. 시도의사가. 그런데 어떨 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다. 그죠? 그리고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라고요? 회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너 또 여기서 국장 걸면 안 돼요. 회장. 그래서 이런 결정권자를 이번 결정에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 아까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했는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자, 무엇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이지만, 행위자는 아니에요. 행위자는 아니다. 행위자는 관리계획 결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놈은 용도구역 아닙니다. 용도구역 아니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기열집 협심결에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자, 거기 관리계획의 내용이 나왔어요. 이 지구기사지를 제가 지금 3개나 물어봤잖아요. 자,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나왔죠? 지구기사지가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자, 1번.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용도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용도지구 아니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국장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이 법이 말하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시가조정구역.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중에 5개 중에 하나잖아요. 용도구역. 그 다음에 3번 자연취락지구 지정. 맞나요? 용도지구잖아요. 용도지구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1번 보세요. 자, 규정된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자, 지구기사지 할 때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그 다음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용도구역 중에 종류잖아요. 개도시 수입.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기사지 할 기가 관리 내용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산점 보호구역, 도시군 관리 내용 맞죠? 그런데 행위자는 아니죠. 행위자는 아니다. 행위자는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위자는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행위자는 아니다. 자, 그래서 그 행위자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시가조정구역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내용이지만 행위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6번도 밑에 2번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왔는데 아닌 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죠. 구역이라고 다 같은 구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거.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31번 이제 관리계획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관련 국장이 했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된 국장이 했나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고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국장도 위반할 수 있잖아요. 국장이 위반할 사유 3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반권자 물었고 그 다음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주민은 기지산대입 제한은 위반 내용 물어볼 때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체크하라고 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왜? 공통생략사항이니까. 그러면 재취약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토지 적성평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도 맞고 환경성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래도 맞고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공통생략상이니까. 지구단위 나오면 공통생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도시군 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단.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관리계획이 지구기사지가 기열집 협심결했습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 뭐 도로 놓겠다라고 결정하면. 모든 것은, 도면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결정이 되면 후속 조치로서 뭐 하라고 그래요?
후속 조치로서 이 결정된 이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하죠. 관리계획 결정되면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결정된 이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지 다음날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 결정이 되면 이들이 결정을 하면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관보 또는 공부에 고시합니다. 그러면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계획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그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날이 아닙니다. 요 날이 아니고 관리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근데 여기를 다음 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어렵게 낼 때는 결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는 다음 날이 틀렸죠? 네, 여기 약간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면 여기도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틀렸고요. 5번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택자 특도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해요? 네, 원래는 당의 관할구역에서는 누가 합니까? 관할구역장이 하잖아.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하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자,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하고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하고 옆에 있는 김포시는 누가 해요? 김포시장이 위반할 거 아니에요, 위반. 근데 이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인접지가 포함되는데 이건 누가 해요? 이건 누가 위반해? 관리계획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누가 위반해? 이때는 인천시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김포시장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죠?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공동 수립 이런 거 없지만 관리계획은 공동이 있어요. 공동. 이게 공동이 있는 게 광역은 공동이 있고 관리도 공동이 있고. 네, 여기는 이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누군가가 또 딱 나타나지. 누가 나타나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또 여기 같이 인천시하고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은 국장이 지정해주고 여기는 국장이 지정해주고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도 하고 국장과 도지사가 직접 위반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5번은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인접적이 포함되잖아요. 그럴 때는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까 기본계획은 인접제를 포함할 때는 인접시장무사 협의한다고 그랬지 공동 수립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관리계획은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